제가 유튜브 영상을 반년 만에 찍는데 누군가는 저 사람 퇴사하더니 쇼핑몰로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고 단 한 차례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불경기에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확장하고 있는지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년에 온라인 커머스 열풍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커머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구조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AI로 쇼츠를 양산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컨텐츠가 참 많아요. 근데 유튜브 내에서 이런 저품질 영상을 제한하고 많은 공급들이 생기면서 이 사업 구조, 즉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쇼핑몰은 어떨까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셀, 가격 비교, 구매 대행,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포기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기간에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리셀이나 가격 비교는 결국에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면 가격 말고는 소고점을 내세울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알리나 테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전보다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 구조를 가져가야 할까요? 브랜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브랜드 자체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핸드폰 케이스로 케이스티파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이쁘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 케이스티파이라는 제품은 핸드폰 케이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브랜딩이 되었어요. 하지만 케이스티파이라고 하면 이미 브랜드가 거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작게 이 헬스 스트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헬스 스트랩을 특정 유튜버 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구매를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제품은 정말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이죠. 중국에서 사입을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 제가 이 스트랩을 구매했던 이유는 이 제품 자체가 브랜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튜버의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지 않더라도 구매를 한 것입니다. 브랜딩이란 것은 내가 좋아하거나 팔고 싶어하는 상품들이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헬스 스트랩으로 예시를 설명했냐면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헬스 스트랩을 팔다가 나는 헬스 기구를 팔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헬스 영양제를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결국 브랜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같은 상품을 팔아도 누군가는 저렴하게 팔지만 누군가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그 제품이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남고 마케팅이나 상품에 재투자를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상품은 좋아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싸게 파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비싸게 판매할 만큼 내 제품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것들을 포장하는 것이 셀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자체가 비싸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음식 자체가 괜찮고 그 환경도 좋다면 마땅히 그 금액을 기분 좋게 지불하듯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브랜딩 나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잖아. 하지만 세상에 판매할 물건들은 정말 많아요. 다만 처음부터 브랜딩을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것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한 번도 판매해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물건을 한 번이라도 팔아봐야겠다라는 접근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 여름에는 계절 상품이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럼 도매국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팔아보는 것도 좋겠죠. 왜 제가 아무것도 판매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처음부터 생각이 많아지면 팔 수 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브랜딩을 생각하고 아이템을 정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판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수요가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관심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상품을 소싱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내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장점을 어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내 상품의 장점을 어필할 수도 없고 그럼 마케팅을 할 수도 없거든요. 만약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용품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팔 물건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건강식품에 올해 초에 들어가서 월 3천만 원 내외 매출로 금방 키웠고, 광고비를 비롯한 판관비 등을 제외하면 마진은 최소 20% 이상 확보하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브랜드 또한 올해 안에 월 1억 이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저도 카테고리가 하나가 아니라 크게 3개 정도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한 제품이 내가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판매하던 제품들을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도 속에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그 제품을 확장해 나간다면 굳이 처음부터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나의 카테고리의 상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팔고 그와 연관된 상품을 팔면서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경험이 쌓이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양한 환경들이 생기고 또 다양한 인력들을 채용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작년까지 중국 사입을 위주로 운영을 했다면 최근에는 국내 제조로 포션을 옮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리테무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결국 마진율을 많이 확보하려면 국내 제조 상품이 유리하거든요. 제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적게는 원가가 20%인 제품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30%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광고의 비용을 많이 태울 수가 있어요. 건강식품도 그렇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결국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사업 구조가 올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재구매가 있는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재구매가 없으면 반복적으로 최초 고객을 데려오는 데 마케팅에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이 재구매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도 아이템 선정에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셀러들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가장 팔고 싶어하는 판매 플랫폼이 어딜까요? 네이버, 쿠팡, 아니면 요즘 뜨는 토스나 오레이즈? 저는 모든 판매 채널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정 판매 채널에만 의존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만 소싱한다면, 이렇게 되면 추후 쿠팡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면 다른 곳에서 판매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쿠팡에서 잘 파는 분들 중에 네이버에서 판매를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템을 보고 사업을 확대한 게 아니라 플랫폼을 보고 사업을 확장시킨 것이기에 아이템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추후 브랜딩을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매 채널에 의존한 사업을 하진 않아요. 네이버나 쿠팡, 토스, 오레이즈, 기타 등등 모든 플랫폼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이템이 우선이 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서 판매되는 것은 수수료를 제외하면 제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모두 자사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사몰이 수수료도 제일 적고 리뷰나 로직 등의 이슈의 문제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채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유입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구글 광고를 하더라도 리타게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엔티파라미터나 최근에 킵그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써서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사몰이 있으면 굳이 이런 영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고객들이 들어오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리타게팅을 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실 저도 쇼핑몰을 시작할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하기 쉽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맞춰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픈마켓이 초기 진입하기가 쉬울 뿐이지 자사몰을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분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고객은 내가 알림을 자유롭게 보낼 수도 없고 쿠팡은 안심번호로 되어 있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리타게팅이나 알림 문자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사몰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채널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쉽고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또 푸시 알람을 보내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구매를 안 했다면 또 리타게팅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행사를 할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재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CRM 마케팅을 통해 이렇게 높은 효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사몰을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판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사몰을 만들더라도 인스타나 구글, 네이버 등 외부 유입을 끌어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네이버나 쿠팡을 비롯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템을 기반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할 때 자사몰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서히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게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듯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판매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가장 쉽고 빠르게 판매를 경험하는 건 쿠팡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 상품을 쿠팡에 등록하고 5개 정도 리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무료 프로모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광고를 돌리고 로켓그롯을 넣고 하면 무조건 판매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갖고 내 아이템을 가져간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는 것이 저는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현재 월 매출이 2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매출이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마진율도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면서 최소 15%에서 20% 내외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 저 역시 매출이 크지 않고 가야 할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적어도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랜만에 영상을 남깁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1년, 2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돈을 벌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커머스를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 40년 이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구조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 구조가 점점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점점 쇠퇴하는 부분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격 경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아이템들을 연관해서 판매하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중구난방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꼭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꿀팁 중에 하나가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수요가 많은 아이템, 여기에 플러스로 재구매가 있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입니다. 우리가 특정 플랫폼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온라인 셀러라면 어디서 판매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예를 들어 내가 편의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특정 편의점에서 다른 제품이 더 경쟁력 있으니까 이제 너희 제품은 판매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트에도 갈 수 없고 백화점에도 갈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제품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고 마트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어디서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사실 편의점에서 우리 제품을 뺀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시고 판매 채널을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해도 될까? 아니면 1년, 2년 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장기간 사업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며 온라인 커머스를 하고 싶거나 하고는 있지만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의 반응을 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